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유정 사건 변호사가 취할 전략인 정당방위 그리고 남자들이 사법적 약자로 전락하게 된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유정 사건은 현재 남윤국 변호사가 맡아서 변호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고유정 사건에 대한 변호사가 취할 전략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현재 나오는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의 조각. 고유정 사건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줄기는 정당방위입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한 조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유정의 오른손 보전 신청. 이미 고유정은 수사 초기부터 오른손 증거 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에 대해 방어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살해하게 되었다는 쪽으로 주장하기 위한 조각입니다. 2. 살해당한 전 남편 변태성욕자 및 성폭행범 주장. 살해된 전 남편이 원래 변태성욕자 및 성폭행을 하려는 사람이라는 주장은 여론 분산과 성임지 감수성 인정주의 재판, 우발적 사건 동기부여,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방법으로 이에 대해서 카톡과 본인의 주장을 주요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장은 일단 살해된 전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할 것이며 만일 조금이라도 전 남편과의 대화에서 음담패설이라도 있었다면 이를 가지고 망자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 관련 문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 만일 음담패설이라도 나왔다면 여론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고유정 성폭력 당했다고 무조건 주장하는 여론도 있죠. 워마드 등 여론 일각에서는 이미 고유정이 성폭행 당했다고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 남편이 성폭행 미수 및 변태성욕자라는 주장은 이는 향후 재판 시 성 관련 문제에서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닌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성폭력을 방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다는 근거로 활용하고 전 남편이 변태성욕자니 성폭행을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주장의 선명성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정당방위 주장.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고 2항은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정 변호사 측은 아까 말한 정당방위 주장의 조각들을 모아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만들 것입니다. 주장될 정당방위 기본 논리구조와 성임지 감수성을 활용할 주장을 살펴보면 고유정은 원래 변태성욕자인 전 남편과 면접교섭률에 만나던 중 전 남편이 예전에 변태성욕자의 행동대로 고유정을 겁탈하려고 하자 고유정은 이를 방어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하였다. 이는 고유정이 시체를 훼손한 봉투를 버리면서 헛구역질을 한 것이나 손등의 상처나 비틀거리는 것을 볼 때 우발적 방어적 살인임을 나타내는 전황 증거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21조 제1항과 3항에 의거하여 고유정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고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이 되므로 고유정은 무죄이다. 예비적으로 고유정이 무죄가 아니더라도 동법 2항에 근거하여 변태성욕자인 남편이 겁탈하려고 한 것을 정당방위하다가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그리고 비슷한 성폭력 주장 사건의 판례 등의 사례와 수사 과정을 볼 때 고유정이 성폭행을 주장하였는데도 이를 수사기관에서 무시하고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수사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그 검사 측 주장의 근거 또한 신뢰성을 약화하게 된다. 대략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배제하고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판례와 성폭행 등의 사건에서 수사 방식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한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 부분이 있고 여론에 따라서 뒤집히거나 그 죄의 처분에 있어서 감경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유정 변호사는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들이 사법약자로 전락한 증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남자들이 사법약자로 전락한 증거입니다. 이미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성 관련 사건에서는 여성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진술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남성들이 재판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고유정 사건의 경우 정황 증거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사라면 다른 성폭력 성관련 사건 등에서는 이미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판결하는 구조가 성립되어 있는데 정당방위의 논리적 구조도 확실하고 나름의 근거도 있는데 어떤 식의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가 실제로 성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고유정 측의 주장에 따라서 설령 성 관련 대화나 합의하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죽을 만큼의 잘못을 한 것일까요?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만일 고유정 측의 주장이 일방적이고 변론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남자들은 사상당할 우려가 있을 때 성문제 증거를 갖춰놓고 죽더라도 이런 고인의 욕을 피할 수 없는 증거로 보입니다. 고유정 사건을 통해서 본 정당방위 그리고 남자들의 사법 약자가 된 증거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